안녕하십니까.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.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? 그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매우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. 다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제 서울대의 경우죠. 2023학년도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그 뭐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들의 경우에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그리고 전반적인 뭐 창체 활동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를 반영하겠다라고 했던 여기에 교과 반영이라는 말은 학교의 그 학교 활동,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가 비교과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 보면 세특 활동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 세특 활동의 기록이 포함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세특 활동의 내신 성적만 잘 받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.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2 같은 거 안 듣고 내신 성적 잘 나오는 다른 과목을 듣는 경우에, 그런데 반드시 그 물리2 과목을 들어야만 또는 시험을 봐야만 하는 학과들이 있죠. 그게 이제 자연계라든지 또 공대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꿈과 관련한,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, 하고 싶어하는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라. 거기에서 이제 때로는 이제 뭐 10명뿐이 없으니까, 거기 10명뿐이 없으면 이 1, 2, 3, 4, 5, 6, 7, 8, 9등급이 한 명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거의,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등급부터 9등급이 한 번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물리2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어쨌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 1등부터 9등이, 1등부터 10등이 들어갈 텐데, 거기에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지면 이게 얼마나, 그죠? 내가 9등급이야. 그 학생이 인정하겠어요? 그렇지만, 뭐, 평균도 그렇고, 아마, 표준 편차의 경우도 매우 좁을 거란 말이에요. 왜냐면 애들이 공부 다 잘하는 애니까, 아무래도, 그죠? 평균도 뭐, 예를 들어 85점, 90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. 거기에 촘촘하게 어찌됐건 나눠져서 그 이제 등급이 매겨지다 보니까 상대평가니까.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비록 내가 굉장히 잘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공을 위해서 내가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들었다.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이것은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매우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학교를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내신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, 그렇게 수업을 안 듣죠. 왜냐면 내가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건데 저게 왜 필요해? 근데 막상 대학에 갈 때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. 왜냐? 꼭 들어야 되는 물리2 과목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. 그것은 뭐, 그런데 그럼 9등급이면 불리할 것 아니냐? 불리하지 않다. 만약에 정말로 1명부터 9명까지가 있고 그 9명에 그 뭉쳐서 1, 2, 3, 4, 5, 6, 7, 8, 9등급으로 나뉘어졌다 한들 그렇다는 거죠. 또는 거기에는 1등급이 없이 2등급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.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학생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명확하게 해서 그 전공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라는 게 겁니다.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이 핵심이거든요.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, 이게 핵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서 예전에 들었던 방송 보면 방송을 한 적도 있지만, 우리 학교는 뭐 클러스터 안 하기로 했어. 그거 아닌 거야. 클러스터를 해서라도
꼭 들어서 좀 멀리 가서 도저히 귀찮아서 못 들었겠다, 또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꿈의 학교 같은 경우도 있죠. 그런 거 아유 나는 뭐 해서 뭐 안 된다,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비록 성적이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, 그 학생이 더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. 또 어떤 게 또 특이점이 있었냐면 그 검정고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칸이 막히지 않으니까 들어갈 게 막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. 매년 검정고시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두 명뿐이 안 됩니다. 두세 명? 한두 명? 한두 명? 두세 명. 어쨌든 두세 명 이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서울대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습니다. 입시는 더 앞으로 진전될수록 좀 더 공정한 방향, 또는 공정하다기보다는 공평하다고 하나, 누구에게나 어찌됐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은 늘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. 특목고 자사고, 일반고, 특목고 자사고 이제 완전 맛같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꼭 그렇지가 않은 게,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능으로 경쟁을 하는, 그러니까 직윤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. 직윤에는 어차피 학교에 2명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우리 특목고가, 우리 자사고가 거기를 그 대학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,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비해보진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시는 수시든 정시든 어떤 경우이든 학생이 입시를 얼마나 잘 알고 그것대로 준비를 잘 해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, 입시는. 그런데 이제 이전 연도, 옛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막판에 시험 끝나고 나서, 수능이 끝나고 나서, 또는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서의 그 점수차, 미묘한 점수차 있죠. 0.001에 해당하는 점수차를 그 배치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게 짰던 사람들이 있었죠. 그죠? 예를 들어 대성이나 또 대성이 아마 했었던 것 같고, 또 제가 보니까 우리 백전불태 저자 유성룡 소장이라는 분도 그것 배치표를 만들어서 잘 활용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, 또는 학교의 교사들끼리 모여서 또 배치표를 옛날에도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. 최근 입시에서는 안 만들죠. 왜냐하면 배치표에 대한 문제점들이 워낙, 그렇게 성적 0.001로 아이들 배치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한국 교육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치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, 저는 이제 정보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한 3, 4년 전에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. 물론 그걸로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만들었던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든 입시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에 따라 다른 겁니다. 다만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, 우리 때는 그 대학의 정보가 서울대의 경영학과는 99.5, 99.8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런 게 아닌 입시가 있잖아요, 지금은. 근데 지금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 낼 수 있는 학부모가 경쟁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, 요즘의 입시는. 그러니까 입시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꼭 어떤
뭐죠? 지금의 입시는 나만 알고 애한테 왜 새들이 참새가 맞나? 제비가 그 자기 자식에게 막 이렇게 쪼아놓은 거 이렇게 먹이 주잖아요.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제비집 있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입만 이렇게 그 새끼가 입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넣어주는 거를 먹거든요. 근데 요즘의 입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쪼아만 먹여주는 경우도 한 10%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대신 나머지 30, 40%의 경우에는 엄마가 쪼아주는 그 먹이만 먹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정보를 자신이 직접 습득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내는 학생이 예를 들어 과목 세특에서의 영향 또는 창체 활동에서의 기록 이런 것, 그러니까 창체 활동의 활동과 기록이죠. 또 세특 활동의 세특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 거죠. 전체 보면.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어서도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정해지는 이건 뭐 알 필요 뭐가 있어. 엄마가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. 그게 아니라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학생의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을 여전히 그 엄마가 제비 엄마가 돼서 또는 제비 아빠가 돼서 이 새끼들을 그냥 먹이만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입시에서는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입시에 정말로 성공하기 어렵다. 왜냐면 엄마 아빠도 바쁘거든요. 엄마 아빠도 놓칠 수도 있고요. 근데 그 놓치는 부분을 아이가 알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입시를 다 같이 준비해 가는, 다만 그 입시를 힘들게 준비하니까 우리 애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야 너도 즐기면서 해. 야 너 드라마 안 보냐? 야 드라마도 보면서 해 라든지 어쨌든 여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. 그러고 안 하고도 물론 각 개인의 능력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적 여유나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준비, 그 다음에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준비.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예전에 엄마 아빠 세대들이 겪었던 수험생 시절에 그렇게까지 공부를 우리 때도 냉정히 따지면 그렇게까지 1년 내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또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그 짬짬이 났던 그 경험치가 모여서 누군가는 교육에 대한 무슨 어플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쌓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정보를 먼저 취득해 가는 방식의 대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 얘기에 곁들여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요 몇 가지만큼 꼭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오늘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